스튜디오를 제가 예약을 하고 네, 맞아요. 개포맘 브런치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좋아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되게 가까워진 저희 동네 맘이에요. 진짜 동친맘. 네, 그리고 7살 아들을 또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애가 나이가 똑같고 성별이 똑같으면 너무 반갑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감되는 것도 많고. 비교되는 것도 많고. 아니 근데 오늘 저희 10시에 만났잖아요. 네. 근데 아기는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아파트 아파트 바로 앞에? 예, 셔틀이 와가지고 태워서 아. 이제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애 라이드해서 어. 내려놓고 다시 집에 가서 차 놔두고 걸어왔습니다. 라이딩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닌 걸 4년째 하고 있어요. 동친맘이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렇진 않지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요. 이 책을 쓴 책을 제가 갖고 왔어. 책을 주셔가지고. 네,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 전에는 데일웨고에서 이제 영어 교사로 10년 좀 넘게 근무했었고 고3 친구들 오래 지도했고요. 네. 네, 지금 메가스터디 데이브 컨설팅 센터 수석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바쁘신 분인데 제가 오늘 브런치를 제가 먼저 신청을 했어요. 네. 저희 애기는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저희 애는 애기는 일반 유치원을 유치원을 다니는데 같은 동네 좀 시키는 동네잖아요. 그쵸. 전혀 다른 결로 교육을 시키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 편해. 본인은 인류 지금 보내시면서 막 밤 11시에 들어오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저는 출장도 많고 센터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애기는 누가 저희 친정 어머니께 SOS를 네. 또 저희 남편도 퇴근해서 아이를 보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직도 ING이기는 한데 언론에 좀 대서특필되는 그쵸. 고시. 고시. 저희 애가 7살인데 이제 8살이 되면은 영어 유치원이 끝나잖아요. 그 영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딜 가야 되잖아요. 그 학원들 시험을 지금 보고 있는 딱 그 시기거든요. 시기죠. 고3들에게 수능이 있듯이. 오, 7세들에게는 이제 그게 또 있죠. 아니 이게 애가 하는 건데 엄마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뭔가 삶의 질이 떨어지고 팍팍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SOS 리프레시 네네, 잘하셨어요. 하려고. 바쁜 수밖에 없는 네. 게 이제 7세 아이들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다 엄마들의 몫이 좀 있을 수밖에 없고 네네. 네, 그러니까 심적 부담과 함께 그리고 영어를 사실 네. 가르치시고 전문가신데 네. 비전문가 영어를 못하는 엄마들은 내가 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막 감정들이 어떡하라는 거야 동네 학원 보내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막 이런 거 근데 사실 욕심은 좀 있긴 있죠. 맞아. 혼자 살면서도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는 부모들이 있다 보여드리고 싶은 의미에서 네. 이렇게 모셨는데 네. 처음부터 그러면은 그 인류를 나는 보내야 되겠다 딱 선택을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되게 중요한 게 몸과 마음의 건강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힘든 구간을 넘겨야 되는 때가 오는데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에서 이제 살 건데 진짜 중요한 게 뭘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네. 10살에 처음으로 이제 알파벳을 접하고 외고에서 이제 영어 교사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뭐 국제 행사에 통역을 하고 뭐 엄청난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이게 확실히 개인의 어떤 노력으로도 커버되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저는 너무 빨리 시작할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유치원을 보내게 됐죠.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아니 전문가시니까 영어를 어떻게 교육시키면 되는지 아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인풋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언어이기 때문에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텐데 다 때가 있는데 때가 있다. 아이가 버거워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 습득하는 그 한두 개부터 그 적기 교육을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교육 가치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영어를 아예 안 는 건 아니고 그 이제 일반 유치원에서도 영어를 조금씩 가르쳐 주세요. 방과후로. 네네. 거기서 하고 있고 아이 휴대폰이나 뭐 태블릿으로 전혀 뭐 안 보여주는 편인데 TV로는 유튜브를 조금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이제 검색해서 봐요. 본인이 이제 제일 빠졌던 게 넘버블럭스. 넘버블럭스. 뭐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진짜 잘 만들었 생각을 했어요.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어 습득 면에서도 하루에 한 30분씩. 하루에 30분씩 네. 페파피그나 넘버블럭스를 본다. 네.
지금 시험 어떻게 예약해 두셨어요? 하나도 예약 안 하나도 예약 안 해두셨다. 영어 학원을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저는 뭐 레테를 볼 준비가 아직 안 됐기 음. 때문에 그걸 꼭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는 편이기도 하고 너무 쿨하고 너무 쿨하죠. 부러우면서도 얄밉다. 나는 잘해야 돼. 화이팅이야. 워킹맘이기 때문에 일단 셔틀이 되는지를 먼저 아, 보고 다들 가고 싶어하는데 이런 학원이 아니라 그냥 셔틀이 되는 일단 돼야 학원. 돼요. 그러면 일단 선택지가 많이 아. 좀 줄어들잖아요.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영어 학원 어디 보내실 거예요? 이랬는데 아, 셔틀 되는 되는 학원.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네. 초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영어를 하나도 안 하는 친구가 있고 네. 그냥 조금 노출만 하는 친구가 음. 있고 진짜 너무 3년 4년 막 영유를 다닌 네. 친구들이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쵸. 아이의 그 자존감 자존감. 뭐 이런 것들. 그 부모님이 걱정하는 게 그런 자존심에 음. 스크래치가 났을 때 이 충격과 이런 게 싫으신 거잖아요, 사실은. 네. 이게 특목고에 제가 이제 10년 아, 넘게 그쵸. 근무했잖아요. 자존감이 진짜 중요하긴 해요. 정말 중요하고, 그러니까 초등 때 물론 자존감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게 고등 때는 더 강렬하게 오고 그 벽이 더 단단하게 느껴지고 내가 이걸 넘어설 수 없구나라는 이런 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되게 떨어지고 회복 탄력성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이 이제 가정에서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존감에 이제 스크래치 입는 걸 다 막아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너무 막아주려 그러나? 네, 너무 뭐 겪을 수밖에 없고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다. 그쵸. 정말 애가 하나밖에 없어서. 저도 애가 하나밖에 없어. 그 마음은 알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과 네. 단단하고 건강한 자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가정에서의 대화 그런 거 진짜 중요한 거 같고요. 예를 들면은 초등 때 영어에 엄청 투자를 많이 했어. 네. 근데 중학교 가서 첫 내신 쳤는데 생각보다 애가 90점을 못 넘겨. 엄마가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상상만 해도 지금 뒷골이 쫙 땡기면서 근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안 되죠. 그런 게 진짜 아이의 자존감에 스크래치를 빡 내버리는 그런 거일 수 있고 이렇게 치이고 이런 약간 그런 경험도 저는 다 필요하다 생각해요. 입으로는 그런데 네. 못 보겠어. 못 보겠어. 못 보겠어. 안 치였으면 좋겠고 그냥 1등을 할 필요는 없어. 있지만 잘하는 그룹에는 항상 아, 있었으면 좋겠다. 좋겠어요. 그냥 그 정도. 음. 그러면 지금 몰입학습을 해야겠다. 음. 적기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언제예요 그게? 몰입이요. 달려보자. 달려보자. 아이스로 달려보자라는 결심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어떤 애는 중학교 때 오기도 하고요. 어떤 애는 고등 때 오기도 하고 아주 소수는 초등 때 오기도 해요. 그쵸. 소수. 고1 딱 첫 시험부터 네. 짜잔 이제 자비 없이 바로 대입에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고등 때 뭐 시행착오 거치고 예행 연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중학교 때 미리 다 이제 훈련을 하고 올라가서 딱 바로 퍼포먼스를 내라. 네. 이제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막 3년씩 땡겨서 다 선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뭐 특히 전국 단위 자사고를 목표로 하거나 뭐 영재학교를 목표로 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공부에 있어서 사실은 되게 뛰어난 상위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의 선행은 뭐 어느 정도 맞다고 봐요. 이 아이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선행을 가는 거는 아이한테도 좀 무리가 되고 선행을 해도 남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달려야 된다라는 건 아이마다 다르고 아이가 결정할 부분이 있다. 우리 애는 내가 시키지 않으면 뭐 1도 안 한다. 그러면은 부모가 개입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도움을 주는 게 많아야 되는데 네. 미리미리 공부 습관, 숙제하는 습관 그런 걸 잘 어렸을 때부터 들여야죠, 사실은. 그러면 사실 전문가 입장으로서 7세 고시 어떻게 보세요? 7세 고시가 이제 되게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이 동네에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그런 시험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아동 학대하는 부모라는 프레임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그렇죠. 맞아요. 억울하고. 그쵸. 근데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는 항상 좀 이거를 극단적으로 나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실세 뭐를 하느냐가 얼마만큼 잘하고 못하고 이 학원에 합격하고 하자고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뭐 알아보지 않는 거고요. 개인의 판단의 몫인 것 같아요. 일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일 수밖에 없는데 그쵸. 이게 왜 이렇게 이슈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동네에 있는 학원을 저.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뭐 동네에 있는 학원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 테스트를 붙어야 딱 이겁니다. 등록이 돼.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나름 이제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비슷해야 이제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고 과제를 내줬을 때 숙제라는 걸 해올 수 있고 이제 이런 맥락에서 학원에서는 이 테스트 장치를 이제 걸어 놓은 건데 근데 뭐 일부 이제 아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넌 꼭 여길 가야 돼! 막 이러면 이제 그러면 진짜 정서적 아동 학대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네. 내가 내 아이를 보는 그 메타 인지가 객관화가 네. 쉽지가 않은 게 그쵸. 막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쵸. 경우들도 많거든요. 맞아. 언어적으로도 분명히 타고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게 즐거움일 수도 있겠지만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것처럼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내 자식을 아는 게 사실은 더 어렵잖아요.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해석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분별력, 판단력이라고도 말하고 싶은데 요 학원을 마음은 가고 싶지만 우리 애가 준비가 안 됐으면 그걸 좀 더 천천히 이제 뭐 가도 되는 부분이고 꼭 뭐 그거만 또 답은 아니니까 좀 열린 시각으로 좀 봐주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네. 맞아 고개를 끄덕끄덕 집에 이제 가요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네. 근데 가서 이제 현실을 이제 맞닥뜨려서 그래서 너희 반에 누가 뭐 어디 붙었대? 뭐 면접 합격했대? 뭐 이런 얘기 들으면 현실이 현실이 그쵸 이제 그쵸. 아 인터뷰 준비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거 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전문가의 이야기 그리고 이 안에 있지 않은 네. 그 외부에 있는 엄마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듣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 아이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를 조금 더 편안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학원을 그냥 찾는 찾고 거죠. 싶다. 맞아요. 그런 동네 맥락. 학원을 보내고 싶다. 네. 전문가 영역에서의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영어 조기 교육이 네.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아이마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질의 인풋을 차곡차곡 넣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게 맞는데 실용 영어 측면에서는 저는 조기 교육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수능 영어라든지 그다음에 고등학교 내신 영어라든지 거기서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많이 보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확실히 어렸을 때 시작한 아이들이 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발음도 디베이트를 한다든지 편하고. 그런 거를 훨씬 더 편안하게 하는 맥락은 있는데 그 수능 영어에서 진짜 그 어려운 빈칸 추론 문제를 풀어가지고 1등급을 받아가는 요 포인트는 네. 사실 어떤 문해력과 사고력과 어떤 논리력을 요하는 측면이 있어요. 해석을 다 해도 정답을 못 찾는 구간이 있고요. 고등학교 내신 영어에서도 이런 실용 영어를 빨리 조기 교육 시작한 것과는 좀 별개로 별개의 문제다. 네, 별개의 문제예요. 책 많이 읽는 게 제일 중요해. 국어가 진짜 잘 돼야 영어도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능력이랑 영어 능력은 네. 확실히 상관이 있던가요? 모국어, 한국어 발달이 굉장히 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어를 좀 수월하게 한 면이 있어요. 그쵸, 제가 그쵸.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영어가 인풋이 들어오는 과정은 굉장히 체계적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리로 비유를 하자면 냄비 안에 이 재료 저 재료 다 때려 넣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만두 전골이야. 영어의 스피킹 아웃풋이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자신의 어휘력과 문해력과 이 국어 능력에 따라 사고력과 이런 추론 능력과 그 문해력이라는 건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고 하는 능력이잖아요. 그거는 국어 능력의 발달과 저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수능 만점자들 인터뷰 최근에 한 거 보면 이렇게 책 많이 읽지 않았어요 라는 친구들도 덜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뭐를 많이 한 거냐면 그 교과서는 되게 교과 지식과 문해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되게 좋은 교재거든요. 그거는 전국에서 그 누구보다 충실하게 그 친구들은 다 읽은 친구들이에요. 길게는 12년, 짧게는 6년 동안 정말 그 누구보다 꼭 씹어 먹은 네, 애들이군요. 완전 마스터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어렸을 때 뭐 진짜 영희를 졸업하지 않아도 뭐 이런 영어에 엄청난 사교육이 들어가지 않아도 내신 영어에서 수능 영어에서 이제 1등급이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 막 빡세게 시켰던 이제 엄마는 속상하지 이제 보면. 근데 실용 영어는 확실히 조기 교육 효과가 있어요. 초 1, 2 정도 이제 영어 조금 유치원 때 했던 거 네, 계속 네. 쫙 땡겨 놓고 이제 3학년쯤에 공립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는데 초3 때 이제 다시 이제 한국의 국공립 트랙으로 온다면 적응이 저는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 한국에 입시를 치르려면 사실은 영어 실력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모국어인 국어 실력이 탄탄한 베이스를 갖는 게 훨씬 중요해요. 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건 정말 너무 중요해요. 이제 12세 정도까지 언어의 능력들이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쓰는 언어가 무엇이냐, 국어냐, 영어냐. 국제학교 가서 영어를 되게 메인으로 써버리면은 이 아이에게는 어떻게 보면 모국어가 영어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한국에서 입시를 치렀을 때 국어, 심지어 사회, 과학 이런 데서 다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비인가 국제학교를 가서 정말 미국에서 보닝스쿨이나 그 해외대를 갈 거면 영어가 모국어로 들어오는 즉 초등 때 영어를 메인으로 쓰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고 네. 한국에서 입시를 치를 거면 국어 능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공립 학교를 트랙을 타는 게 괜찮고 근데 아이들이 보면 유치원 3년, 초등 1, 2년, 5년 동안 정말 네이티브들과 함께 영어를 사용해버리는 환경에 노출이 되면은 영어가 훨씬 편하다고 느낄 텐데 그래도 초3 때부터 다시 이제 국어를 텍스트로 열심히 하고 환경도 국어를 쓴다면 커버 가능하다. 커버 가능하다. 좀 적응하느라 좀 힘든 기간이 있겠지만 네. 그럼 수학 달리려 영어 미리 끝낸다. 그래서 이제 뭐 초등 네. 때 수능 영어를 끝내야 된대요. 근데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면 수능 영어는 그 수험생들이 보통 1년에 한 5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영어가 2018학년도 대입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90점만 넘으면 1등급 다 줌에도 불구하고 평균 4%에서 6% 정도만 수능에서 1등급이 나와요. 상대평가 시절과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영어를 실용 영어를 되게 잘한다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문해력이 되게 뛰어나야 되고 해석을 다 했는데 정답을 못 찾아. 논리력이랑 추론 능력이 안 돼. 추론을 못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논리력의 발달과 추론 능력의 발달은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모국어의 능력. 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영어가 모국어야. 근데 그 영어 모국어를 굉장히 잘 발달시켜서 논리력과 사고력까지 잘 발달시켰다. 그럼 그 친구는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 때 수능 영어를 끝내겠다?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 12년을 학교 다닌 형, 누나, 오빠 뭐 이런 친구들도 전국의 4에서 6%밖에 1등을 못 가져가는 그 시험을 어떻게 초등학생이 이걸 마스터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뭐 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돼. 네, 하면 안 돼. 이거 아동학대야. 적기 교육해야 돼. 그 수능 영어는 고3 때 마스터하세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지금 하나도 안 불안하시는 것 같아서 살짝 얄미울 지경인데 이런 불안을 파고들어서 불안 마케팅을 하는 학원들도 많고 그 교육기관들도 많잖아요. 그런 데 좀 안 휘둘리고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저는 부모님이 정말 중심을 잘 잡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패배감, 비교의식 이런 걸 없애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아이한테도 나중에 뭐 형제 자매와 비교한다든지 친구와 비교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상처받고 자존심이 스크래치 상할까봐 되게 염려하시는데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문제야. 부모한테 받은 상처가 되게 더 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 공부를 도와주고 숙제를 도와주면서 하는 그런 많은 말들, 그런 한숨 쉬는 거 이런 거 됐다. 그만하자 막 이런 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거라도 안 하면 그때 미칠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 엄마도 숨 쉴 틈이 필요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에게 언어 감각을 주되 조기 학습의 부작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가 그 사인을 보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원을 가는데 되게 좀 오랫동안 학원 가기 싫어한다든지 숙제를 할 때마다 버거워한다든지 늘 항상 숙제를 안 좋아하는 애들이 많잖아. 근데 숙제 안 좋아하는 건 기본값이긴 해요. 그건 너무 당연해요. 어른들 중에 뭐 근데 야근이 너무 즐거운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이 막 밤 12시까지 숙제를 하느라 잠이 부족하고 다음날 학교에서 집중을 못하고 학교 쉬는 시간에도 꺼내서 계속 숙제를 막 해야 되고 이제 이런 패턴이라면 아이한테 좀 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학원 개수를 줄이든지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영어를 너무 많이 시키잖아요. 질려버려. 진짜로 질려버려요. 질려버려 뭐든. 그래서 제가 비유라는 게 이제 이 고무줄이 탄성이 있잖아요. 늘어나. 우리 애가 따라오네. 늘어나.
우리 애는 저 따라오라고. 따라오네? 팡 어느 순간 끊기면 이 고무줄을 본드로 붙여도 또 떨어지고 테이프 발라도 또 떨어지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이들의 자존감이자 회복 탄력성과 되게 비슷한 구간인 것 같아요. 이제 회복 탄력성이 이제 끊어지는 지경까지 애를 푸시하는 건 그건 뭐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선까지는 가면 안 된다. 초1부터 치면은 12년간의 영어를 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되게 길어요. 이거를 초반에 냅다 너 나중에 수학해야지 영어 지금이야 right now 지금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애가 질려버려서 나중에 이제 영어를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그러네요. 되지는 않아야 한다. 엄마가 미안했다 막 그때 이제 막 뒤늦게 반성해도 그쵸, 소용이 그쵸. 없다는 거. 맞아요. 저는 사실 12월 달까지 시험이 있죠. 맞아요. 띄엄띄엄 있죠. 네. 할 건데 뭐 어떻게 설명해 어디라도 지금. 두 군데 가보려고. 왜냐면 초등 때 뭐 결국에는 네. 뭐 영어 학원을 다녀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준은 셔틀이 되는 셔틀. 네, 워킹맘이다 보니까 네. 뭐 되게 좋은 학원 많지만 어. 셔틀이 안 되면 저한테는 뭐 의미가 없기 네. 때문에 그럼 그런 설명회 하는 학원들은 네. 테스트 있어요? 테스트 그 설명회 가서 들어보려고. 뭐 설명해 주시겠죠? 네, 있겠죠. 그러시겠죠. 어머니. 네, 이리로 늦으셨다고. 늦으셨다고. 네, 저는 아니요 안 늦었어요. 애들한테 늦을 건 없어요. 없어. 평균치라는 게 물론 있겠지만 아, 애기잖아요. 7살. 그 평균은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서 해주는 속도거든요. 사실 네. 그 대부분의 사교육은 항상 그것보다 빨리 가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 봤을 때 늦다는 거지 절대 늦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제 명함을 딱 꺼내시면서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늦지 않았어. 사실 대입 구조적으로 학교 생활을 충실한 친구들이 대입 구조에서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설명하자면 굉장히 긴데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요. 지금 책 열심히 쓰고 계시잖아요. 네, 두 번째 책도 곧 나옵니다. 근데 그 책 그 내용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네. 지금 저희가 12월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꼭 네. 한번 다시 책 가지고 모실 거거든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굉장히 좀 안도가 되는. 자주 만나요. 자, 우리 내비서현진 우리 이사님들 전국의 영유아를 키우고 계시는 그리고 초등학생을 키우고 계시는 우리 이사님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 함께 걸어 나가는 적기 교육 네, 적기 교육. 적기 교육 합시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